과외가 일찍 끝났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챙기는데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 벌써 끝났어요? 가운만 걸친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민수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게 진짜 47세야? 그때 바닥에 수건이 떨어졌어요. 소희가 몸을 숙여 줍는 순간 민수는 더 많은 걸 보고 말았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아,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9세 민수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학생과의 첫 수업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앞.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과외 선생님입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 사람이 학생 엄마 47세라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 우아한 자태. 민수보다 18살이 많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최민수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준호 엄마 윤소희예요. 들어오세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수가 손을 내밀자 소희의 부드러운 손이 닿았어요. 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거실로 안내받았어요. 넓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준호야, 선생님 오셨어. 방에서 중학생 아이가 나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앉아. 선생님이랑 공부하자. 준호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았어요. 소희가 차를 내왔습니다. 선생님, 차 드세요. 감사합니다. 소희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희의 뒷모습이 자꾸 보였거든요. 집중해야 하는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준호는 수학을 어려워했어요. 여기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아, 네. 이해했어요. 1시간이 흐르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소희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과일 드세요. 아, 고맙습니다. 소희가 민수 옆에 잠깐 앉았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준호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해요. 잘 부탁드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29살입니다. 어머, 젊으시네요. 저희 준호랑 14살 차이밖에 안 나네. 소희가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 미소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왜 이렇게 예쁘지? 수업이 끝나고 민수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해줬어요. 문을 나서는데 소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준호 잘 좀 봐주세요. 부탁이에요. 걱정 마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민수는 계속 소희를 떠올렸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학생 엄마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과외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일찍 도착했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소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오, 잘했어. 이해가 빠르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친구가 급하게 부른대요. 잠깐 다녀와도 돼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 선생님께 양해 구하고. 선생님, 30분만 다녀올게요. 준호가 급하게 나갔습니다. 민수와 소희만 남았어요. 죄송해요. 애가 갑자기. 괜찮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럼 선생님, 제가 차라도 더 드릴게요. 소희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책을 보며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 소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금방 할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샤워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민수는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어요. 어머, 벌써 정리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소희가 흰색 가운만 걸친 채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어깨가 드러나 있었고 목선이 선명했습니다. 아, 네. 민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준호가 아직 안 왔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소희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 소희가 몸을 숙여 수건을 주었습니다. 가운이 벌어졌어요. 민수는 본의 아니게 보고 말았습니다. 이게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47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완벽한 몸매였습니다. 선생님? 네. 민수가 화들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괜찮으세요? 아, 좀 더워서요. 에어컨 틀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민수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소희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진정해. 하지만 안 됐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5분 후 소희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편안한 집 옷이었어요. 선생님, 커피 드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소희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민수 옆에 앉았어요. 선생님, 준호가 많이 좋아졌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소희의 향기가 또 났습니다. 샤워 후라 더 진했어요. 미치겠다. 민수는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이제 수업 마저 하자. 민수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남은 30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해줬어요. 민수가 신발을 신는데 소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실례했죠? 샤워하고 나와서.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음부턴 조심할게요. 소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수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에 기댔어요.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샤워 후에 그 모습이 나 완전히 이상해진 거 아니야? 하지만 다음 주가 기다려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희는 민수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준호도 같이 먹자는데요. 그냥 간단하게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선생님 많이 드세요. 소희가 반찬을 계속 챙겨줬습니다. 민수는 어색했지만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 요리 맛있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매번 혼자 먹기 심심했는데 선생님이 와주시니 좋네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민수도 따라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소희만 거실에 남았어요. 커피 드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소희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선생님은 왜 과외를 하세요? 명문대 나왔으면 취직하지. 취업이 안 됐어요. 몇 번 떨어지고 나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직 젊은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소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소혜 씨는요? 남편분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요. 혼자 사는 게. 소희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민수는 위로하고 싶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준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선생님은 혼자 사시죠? 네, 원룸에 혼자요. 가족들은요? 부산에 계세요. 가끔 전화하는 정도예요. 그럼 명절에도 혼자? 네,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워서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민수는 저녁을 먹고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루틴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하게 오시네요. 자주 와서 그런가 봐요. 자주 오시는 거 환영이에요. 소희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피곤한지 일찍 들어갔어요. 준호가 요즘 힘들어 보여요. 중간고사 기간이라 그런가 봐요. 소희가 와인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와인 드실 수 있으세요? 네, 조금은요. 저랑 한 잔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네요. 와인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건배했어요. 건강, 건강. 와인이 한 잔씩 들어가자 분위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네, 뭐든지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만날 여유도 없고 젊고 잘생겼는데 왜요? 과찬이세요. 진심이에요. 소희가 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소혜 씨도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이제 나이도 있고 전혀 안 그런데요. 그래요? 네, 정말이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예쁜 미소였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 좋네요. 와인이 한 병 비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어요. 늦었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소희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네. 다음 주에도 와주세요. 당연히 와야죠. 아니, 과외 말고도요. 소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민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네, 올게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희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소희를 생각했어요.
과외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게 사랑인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소희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18살 차이. 게다가 학생 엄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외 날이 왔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소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였어요.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럼 커피부터 드세요. 준호는 샤워 중이에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희가 커피를 내왔어요.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요. 소희 씨 덕분인가 봐요. 민수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소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제 덕분이요? 아니. 그게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소희가 웃었어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소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선생님 오시는 날이 기다려져요. 네.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선생님이 오시면 집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소희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뭐라고 말하려는데 준호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기다리셨어요? 아니, 괜찮아. 타이밍이 아쉬웠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날 수업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수는 자꾸 소희를 의식했어요.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실을 쳐다봤어요. 2시간이 지나고 수업이 끝났습니다. 준호야, 숙제 꼭 하고. 네, 엄마. 준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둘만 남았어요. 선생님, 오늘 저녁은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감정이 두려웠거든요. 그렇구나. 아쉽네요. 소희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소희가 말했어요. 선생님. 네. 혹시 제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왜 요즘 저를 피하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이상한 여자 같나요? 소희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47살 여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자꾸. 소혜 씨. 민수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고백이었습니다.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솔직히 매일 생각했어요. 과외 날만 기다렸고요. 저도요. 2사람의 손이 꽉 잡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수가 말을 흐렸습니다. 나이 차이요? 네. 18살이나. 저도 알아요. 이상하다는 거. 학생 엄마가 선생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소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민수가 소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소희도 민수를 꽉 안았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민수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네. 생각 좀 해봐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알겠어요. 민수가 문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로 시작하는 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좋아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소혜 씨가 좋아요.
보내고 나니 후회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준호 학원 가는 날이에요. 우리 둘이서요. 민수가 답장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날 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그날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준호가 학원에 가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셨어요. 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과외가 아니었거든요. 앉으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게 보였어요. 이렇게 준비하시고 괜찮아요. 하고 싶었어요.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식사가 끝나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와인을 한 잔씩 마셨어요. 선생님, 네. 우리 이러는 거 맞는 걸까요? 소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민수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희가 민수의 어깨에 기댔어요. 외로웠어요. 5년 동안. 이제 혼자 아니에요. 민수가 소희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비 오네요. 그러게요. 소희가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소희를 쳐다봤어요. 선생님, 소혜 씨,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맞닿았어요. 첫 키스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졌어요. 방으로 갈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선생님이랑이면요. 소희가 민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18살 차이도 학생 엄마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를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소희가 민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소혜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행복해요. 저도요. 민수가 소희를 꽉 안았습니다. 5년 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랑.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몰라요. 일단은 비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알면. 그래도 괜찮아요. 천천히 얘기하면 돼요. 그러게요. 밖에서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어요. 새벽에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소희를 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희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소희가 눈을 떴어요. 안 주무세요? 너무 행복해서요. 저도요. 두 사람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서로를 원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에 민수는 집을 나왔어요. 조심히 가요. 네. 연락할게요. 현관에서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웃음이 났어요. 나 정말 사랑에 빠진 거야.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민수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소희 씨.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비밀스럽지만 달콤한 사랑이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선생님과 학생 엄마였지만 속으로는 연인이었어요. 과외 시간이 끝나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민수와 소희만 거실에 남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소희 씨도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꽉 잡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하지만 준호가 있어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키스도 몰래 해야 했어요. 준호 자면 전화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민수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쯤 전화가 왔어요. 잤어요?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통화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주말에는 멀리 나가서 만났습니다. 강남에서는 들킬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디 갈까요? 바다 갈래요? 강릉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어요. 행복해요. 저도요. 바다를 보며 키스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자유로웠어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면 다시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좋은 일 있어요? 왜? 얼굴이 밝아졌어요. 소희가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냥 기분이 좋아서.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소희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가 눈치챈 건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야겠어요. 다음 과외 때 민수는 더 조심했습니다. 소희와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수업이 끝나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 어때요? 네. 무슨 말이에요? 예쁘죠? 민수가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엄마가 요즘 혼자라서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민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자신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소희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준호가 이상한 질문했죠? 괜찮아요. 착한 아이네요. 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무서워요. 뭐라고 할지. 소희가 불안해했습니다. 민수가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준비해요. 괜찮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비밀 연애를 이어갔어요. 어느 날 소희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내일 준호 수학여행 가요. 정말요? 네. 2박 3일이에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소희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럼 갈게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수학여행을 떠났어요. 민수가 소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녁을 함께 먹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편안하게 TV를 봤습니다. 소파에서 껴안고 있었어요. 행복해요. 저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로 갔어요. 그날 밤부터 이틀 동안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저녁엔 영화를 봤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어때요? 소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일요일 저녁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그 전에 집으로 갔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준호가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소희는 웃으며 들어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아쉬웠습니다. 민수 씨랑 더 있고 싶었는데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무사히 집 갔어요. 2일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소희가 답장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매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비밀 연애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어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소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준호가 점점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민수 선생님 요즘 자주 오시네요. 그래, 과외 때문이잖아. 과외 없는 날도 오시던데요. 소희가 당황했습니다. 그냥 잠깐 들른 거야.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학원에 간다고 했어요.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오늘 준호 없죠? 응, 학원 갔어. 2사람은 소파에 앉아서 영화를 봤습니다. 서로 껴안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민수와 소희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준호가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2사람을 봤어요. 선생님? 아, 준호야. 왔니?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준호가 2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소파에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 어색한 분위기. 혹시?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야, 얘기 좀 하자. 소희가 일어났습니다. 싫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설마 선생님이랑. 준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어요. 소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소희를 안았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괜찮겠어요? 해야죠. 민수가 준호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준호야, 나야. 얘기 좀 하자. 가세요. 제발. 5분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붉은 눈으로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민수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준호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숨긴 거 놀랐지? 준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달 전부터. 그럼 그동안 계속 거짓말한 거네요.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엄마는요? 엄마도 아세요? 당연하지. 우리 사귀고 있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해요. 선생님은 29살이고 엄마는 47살이잖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준호야, 나는 내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해. 사랑해.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엄마도요? 응. 엄마도 나를 사랑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하셔. 준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5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빠 떠나고 나서. 알아. 외로워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가 웃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민수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도 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준호가 민수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진심이야. 그럼 결혼도 할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하고 있어. 너만 괜찮다면.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민수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울면서 안겼어요. 고마워, 준호야. 근데 선생님, 응? 이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아저씨? 편한 대로 불러. 그럼,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형이라고 불러. 두 사람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희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준호야. 준호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이해할게요. 정말? 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소희가 펑펑 울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우리 셋이 함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준호가 인정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됐어요. 형,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준호가 민수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 뭐 먹고 싶은데? 치킨. 세 사람은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결심했어요. 소희 씨, 얘기 좀 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저, 소혜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준호도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 차이가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요. 민수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결혼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오, 프러포즈 했어요? 응. 엄마가 좋다고 했어. 축하해요. 준호가 기뻐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민수의 부모님을 만나야 했어요. 아들아, 정말 18살 차이나? 민수의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엄마. 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한번 만나보자. 소희와 민수의 부모님이 만났습니다. 소희는 긴장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정말 젊으시네요. 47세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민수의 어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도 함께였어요. 민수의 부모님이 준호를 반겨줬습니다. 우리 손주 생긴 거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착하기도 해라. 가족들이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제 결혼식만 남았어요. 3개월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소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주례 없이 진행됐습니다. 민수가 먼저 서약했어요. 저 최민수는 윤소희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저 윤소희는 최민수를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준호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엄마, 5년 동안 혼자 힘들었죠. 제가 미안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 형이 있어요. 형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형,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세 분 행복하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네요. 응, 진짜 가족. 준호가 웃었습니다. 근데 형, 제 동생 언제 생겨요?
아, 소희가 준호를 때렸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체육 관련 회사였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민수와 결혼하고 더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됐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지. 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소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행복해요? 민수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요? 너도 행복하지? 네, 완전 행복해요.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나이 차이 18살. 학생 엄마와 선생님. 누가 봐도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우연히 시작된 과외. 샤워 후 우연한 목격. 그리고 시작된 사랑. 이제 그들은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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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